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이 정세호 엘레바 테라피틱스 대표가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상업화 관련해서 NCCN 가이드라인 등재까지 추진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제 테라피틱스가 좀 급등했는데요. 교모세포종 관련해서 완전 간의 소식도 좀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정세 대표가 리보세라님 이 상업화 전략 관련되어서 이 NCCN 이 가이드라인 등재 추진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오후에 좀 밝혔는데요. 자, 리보세라님의 이 미국 출시를 위해서 900개가 넘는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 이 중 이제 92개는 중요한 작업이고 이 307개는 상업화 전략을 수립했고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달성해 나갈 것이다. 사실 이제 2019년도에 위암 관련되는 어떤 3상 결과를 앞두고 그 당시도 이제 NDA 신청 이후에 이제 이 진행 절차에서 상당히 이제 진양권 회장도 FDA 어떤 승인 절차에 관해서 이 인적 자원의 어떤 그 니드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FDA 승인 관련되는 어떤 이제 커리어가 있는 인적 자원들을 많이 영입을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세호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대표인데요. 이런 어떤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지금 상업화 투트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머니투데이와 지면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내년 5월 16일까지 이제 최종적인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 허가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서 상업화의 어떤 투트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허가와 상업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어떤 코멘트도 나왔고요.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보건의료 전문가 및 주요 의사결정자들과 직접 가상으로 만나서 리보세라님의 이 상업 병용요법의 어떤 차별화 영역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폴 프리엘 이제 CCO 같은 CCO도 지금 영입을 하면서 이 상업화 준비 관련되는 부분들도 본격화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의약품 판매 면허 획득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미국 51개 주에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의약품 판매 면허를 획득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개 주가 이 non FDA 주로서 FDA 신약 허가 전에도 판매 면허를 이제 획득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13개 주는 FDA 허가 위에 면허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주는 이제 또 3자 물류 면허로 의약품 유통 판매가 가능하면 각 주마다 또 이렇게 또 절차들이 또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3단계 뭐 전략 관련되는 부분, 1단계 전략에서 이제 뉴저지주에서 판매 면허를 획득했지 않습니까? 5월달에. 그 2단계 주로 이제 BFDA, 그러니까 non FDA 주로 FDA 신약 허가 전에도 판매면을 획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 과제로 완료하고, 나머지 이제 3단계에서는 허가가 되면 FDA 승인 받은 어떤 판매면을 획득하는 형태로 이 부분도 뭐 진행하고요. 최근에 뭐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이 직판할 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많이 이제 인식이 좀 됐었을 건데요. 그래서 정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엘레바가 이제 FDA 허가 이후에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도록 이제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포괄적인 통합 출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값이 좋았던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등재 및 제품 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저는 이제 이것보다도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게 이제 NCCN 가이드라인 권고 사용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NCCN은 이제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의 약자죠.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공인되고 신뢰도가 높은 이제 암 진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미국의 이 NCCN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적의 어떤 이제 암종별로 예방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어떤 최신 근거 자료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또 이게 상시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임상의 어떤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표준 자료로 지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제 국립암센터라든지 32개 이제 선도적인 암센터들이 이제 모여서 결성한 이제 비영리 연합이에요. 그래서 뭐 의학 저널이라든지 NCCN 가이드라인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표준으로 좀 인정하고 있는 형태고 상업화에서 중요한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NCC의 권고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정제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기가 이제 NCCN 홈페이지입니다. 개인도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 그 자료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NCCN 가이드라인에 보면 암이 종류가 이제 뭐 300개가 넘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 헤파토셀룰라 이제 칼시노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이제 업데이트된 어떤 부분에 이제 PDP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요, 한 104페이지 정도의 PDF 파일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 보면 이제 좀 이제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이 이제 시스메트릭 테라피 전신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로슈의 이제 티센트릭하고 이제 이 부분에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레몰리무맘과 이제 두발루맘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그러니까 1차 치료제로 등재되었던 부분들 뿐만 아니라 2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까지 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소라페님도 여기 바이엘의 소라페님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에자이의 렘바티닙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임핀지, 두발류만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치료제로, 그, 간세포함에서 사용되고 있는, 펜블리주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머크의 키트루자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의 니볼류맘, 이제, 옵티보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등재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표준치료법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등재를 시킨다는 말은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FDA 승인되면은 여기다가 올려놓는다면 여러 국가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지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업화 관련해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의 이야기들을 이제 정세대표가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참조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NCCN 같은 이제 대한간암학회에서 간세포암 관련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앞서 제가 뭐 보여드렸듯이 뭐 약들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뜨는 거죠. 7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소라피 전신 치료제로 이제 시스메틱이 이제 테라피 쪽에 이제 소라페님, 이건 이제 2018년도니까, 이제, 렘바티니까지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옵티보 관련되는 부분,
그 뒤에 이제 병용으로 이제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들은 여기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각국이 이제 NCCN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각국에서도 이제 감세포함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등재된다면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세도 대표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향후에 이 등재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최종적인 어떤 승인 이후에 NCCN 가이드라인의 등재 추진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계열사인 테라피틱스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IR을 할 때도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요. 임상 이상에서 이제 항암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완전 강해, CR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확인되었다. 이 암세포가 이제 뭐 완치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관찰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일정 기간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CR, 완전 간해라고 하거든요. Complete Remission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이 확인됐다는 말은 특히나 이제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완전 간해 소식은 상당히 큰 어떤 이제 임상에서의 어떤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자, HLB는 이제 리보세라님 외에도 이 교무세포종이라든지 기타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이야기들이 하반기에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올라가는 데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요. 어제 좀 급락을 좀 했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2.69% 하락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고점을 넘어가려는 흐름에서 어제 중국 증시 어떤 제약주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전일보다는 좀 이제 거래량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7월 28일자 기준으로 660만 주.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이 이제 상한보다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을 6개월로 이렇게 코스닥에 따져보면 HLB하고 HLB 생명과학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이게 한 5,700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엔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대차거래 체결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으로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잔고 자체가 4조가 넘습니다만, 원체 지금 이제 수급의 어떤 이슈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뭐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에서 가장 많이 뭐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 관련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동성과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했는데,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과 어떤 이제 실적이라든 모멘텀이 아직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없습니다만, 공매도가 많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내년도 어떤 재료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 오후장에는 34,000원대 이 가격까지 갔다가 이제 종가상으로는 33,550원이고요. 시간에가 한 150원 정도 빠져서 33,400원.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을 조금 터치만 하고 이제 아직 장악은 못했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전일보다는 이제 늘었고, 그래서 8월 달에 어떤 출발의 어떤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8월 3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방어책으로 이제 나름 이제 역할을 하면서 8월 출발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돌파가 되는지 여부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일단은 수급이 일단 유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에서 순간 거래량에서 이제 JP모건 쪽에서
누적으로 84,000주 5장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흐름들이 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피틱스는 16%, 최근에 이제 뭐 월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지금 90% 가까이 지금 빠지는 어떤 자리에서 지금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 신약 개발사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낙폭이 80%, 90%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제 인상이 이제 인하로 이제 바뀌는 지점을 앞두고 하반기에는 이제 바닥존에서 벗어나는 흐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구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흐름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34,000원대를 지지해 주면서 이 부분만 넘긴다라고 하면 이제 바닥에 대한 확실한 이제 탈출 신호가 나오면서 올해 고점이었던 41,950원 돌파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내년도 이제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자,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